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정독하고 댓글만 달아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네요. 저는 평촌에 살고 있는 환갑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어요. 저는 20대에 지금의 아이 아빠를 만나 일찍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 아빠의 외도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신 틈에 엄마랑만 살아서 그런지 결혼을 더 빨리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 안락하게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아빠의 부재로 인해 어려서 속상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나의 자녀에게 절대 부족함을 만들어주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성인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해 바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없는 아버지의 부재를 잘 채워주는 남자였어요. 인물도 좋고 성격도 활달하며 가정 환경도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결혼을 왜 빨리 하고 싶었는진 모르겠지만 안락함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 컸던 것 같아요. 가정이란 울타리를 잘 채우고 싶은 마음이랄까? 전 결혼을 하기 전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사내 연애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아이 아빠를 칭하며 그 남자만을 조심하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스갯소리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회사에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던 반면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는 그들의 난색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요. 아우, 상윤 씨,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저런 남자한테 시집가? 인물값 한다니까, 용만 씨는. 내가 잘 알아서 그래. 저런 남자 만나면 피곤해. 그것도 능력이죠, 뭐. 그래도 지금 저에겐 너무 다정하고 잘해주는 남자니까요. 괜찮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진짜 상윤 씨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뭐 결혼 결정했다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난 상윤 씨가 너무 아깝다. 전 사랑에 눈이 멀었던지라 귀에 들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전 자연히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는 일이 그때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질없지만 결혼에 있어 신중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그래도 결혼 덕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얻게 되어 그것은 큰 기쁨이지만요. 남편은 4대 독자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혹여라도 몸이 아파도 아픈 티를 내지 않고 시부모님 밥상을 3끼 꼬박 차려야 했으며 집에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집안일에 몰두하기 바빴죠. 처음엔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안일에 익숙해져 갈 때쯤 남편의 첫 번째 외도가 있었습니다. 외도 상대는 다름 아닌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낸 동창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결혼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 충격이 너무 컸어요. 슬픈 나날이었죠. 재수씨, 용만이 금미랑 그러고 그런 사이예요. 내가 재수씨한테만 살짝 말해주는 거니까 뒷조사 해봐요.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말고. 네?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럼 그전부터 만났던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모르죠. 그건 그전부터 만났는지 아니면 결혼하고 시작됐는지. 동창회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용만이가 여자를 하도 좋아해서. 남편의 동창생이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 친구도 아니고 남편 친구였는데 오죽했으면 말을 했을까 싶었죠. 일단 친구의 말만 들을 수 없으니 본격적으로 외도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늦는다고 전화한 날 남편 회사 끝날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나와서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길을 향했죠. 소문이 사실이 되는 순간 남편은 금미라는 여자와 여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했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네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그러고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당신이 오해한 거라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오해 말고 나만 믿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여자 목소리가 담장 넘으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일 갔다 온 남편 붙잡고 뭘 그렇게 짱알짱알? 어머니, 아니에요. 주무세요.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난 아니라고 했어. 혼자 오해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앞서 나가지 마.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오늘 장미여관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동창회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너 내 뒷조사했어? 와, 이거 소름 돋는 애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집구석에서? 아가야, 조용히 해라. 아버님 계신다. 어디 파가지를 긁어대게. 아범, 피곤할 텐데 그만하고 어서 자거라.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려고만 치면 시어머님이 시끄럽다며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때는 남편이 하도 아니라고 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명백히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도 봤지만 애써 아니라는 남편의 말을 믿고야 말았죠. 그렇게 전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임신을 왜 하지 않냐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임신이 되지 않았죠. 임신을 하면 남편도 변할 거고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찾아다니고 임신에 좋다는 약도 지어 먹어봤지만 애석하게도 임신은 쉽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입양을 권유했습니다. 애를 원래도 좋아하는 남편이기도 했고 제가 정부 칠 데가 아예 없어서 그랬는지 남편은 적극적으로 입양을 권유했습니다.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보육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님도 혹시라도 아기를 입양하면 아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셔서 입양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입양만큼은 아들이 아닌 딸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5살 난 어린 여자아이였지만 그때 당시에도 똑똑했네요. 다행히 시어머님도 곧잘 예뻐해 주셨고요. 저도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자식처럼 키웠네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는 말이 실감되었죠. 그렇게 남편도 딸아이가 생기니 한동안 마음을 다잡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저희에게 아들이 찾아왔어요. 첫 아이를 입양하고 2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남편과 저 또한 기뻤죠. 그리고 전 딸과 아들을 제 목숨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누구 하나 남의 자식이 아닌 정말 제 자식처럼 똑같이요. 그렇게 행복에 젖어갈 때쯤 남편은 또다시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은 남주지 않듯이 말이죠.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와중 남편은 저에게 첫 번째 외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2번째 상처를 주었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여성의 남편이 찾아와서 집 전체를 다 깽판 쳐놨네요.
시어머님도 충격받으시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도용만 나와. 네가 도용만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마누라를 건드려? 내가 회사 못 다니게 해줘? 어딨어? 그 남자는 집안 물건을 하나하나 깨부시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집에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었죠. 저기, 제가 도용만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진정하시고 앉아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도 아저씨랑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그것들이 문제지. 왜 이 집에 와서 행패시냐고요? 애들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당신이 와이프야? 집에서 내조를 어떻게 했길래? 남자가 밖으로 나돌아. 당신이랑 얘기할 거 없고 도용만 나와. 아니 저기 아기 아빠.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나가서 얘기해요. 지금 집에서 이러지 말고. 아줌마가 도용만 모친이에요? 됐고. 난 아줌마랑 저 여자랑 얘기할 거 없고 도용만 이놈 나오라니까. 어디 숨었어? 그 남자가 집에 난리를 치는 동안 남편은 잠깐 대문 앞에 왔다가 돌아서 도망가는 모습을 발견했죠. 제가 다 수치스러웠네요. 그렇게 한참을 집에 온갖 화풀이를 하고 남자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죠. 뻔뻔 그 자체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잠깐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니.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다치신 데는 없죠? 아휴, 그래 뭐. 남자가 바깥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어미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너 다친 곳은 없는 게야?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자였습니다. 저와 애들은 안중에도 없었네요.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단 말조차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밥상을 내오라고만 했네요. 성격 같아선 그 밥상 자체를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죠. 밥 좀 내와. 배고프다. 오늘 하루 종일 굶었더니 현기증 나. 나 밥 못 먹으면 어지러운 거 알지? 국이랑 대충 해서 내와. 나한테 할 말이 밥 달라는 거밖에 없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창피하지도 않아? 그만 쨍알대라. 나 피곤해. 네가 사회생활을 아냐? 혼자 오해하고 집 찾아와서 깽판 치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오해라고? 그럼 아까 왜 안 들어왔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냐고?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하고 싶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부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알았기에 아이들에게만큼은 그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다정한 아빠였기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저는 또 한 번의 바람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미련하다고 욕할지언정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모시고 살던 시어머님은 몸이 많이 노쇠하셨죠. 경증의 치매와 거동도 불편하셨어요. 오로지 어머님의 병수발은 제 몫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만 예쁘게 크는 것을 보는 낙으로 병수발에 바람둥이 남편을 참았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요. 여기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도 있고 앉아보세요. 너도 내가 귀찮지?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지? 고양 것. 네가 내 남편을 감히 넘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어머님은 종종 이렇게 사랑 구분 못하시고
치매의 모습들이 종종 나오곤 하셨죠. 차라리 말만 이렇게 하시면 참을만 했을 테지만 그때 어머님은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몸도 많이 노쇠해지셨죠. 한편으로 그렇게 짱짱하시던 어머님이 세월을 못 이겨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도 씁쓸했고요.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모셨어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도 했죠.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정신을 놔버려서 그동안 너만 몰라줬던 거 많이 속상했지?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용만이가 너에 비해 한없이 모자라더라도 이해해줘. 어미야, 미안하다. 애들이 크면 너 닮아서 아주 똑 부러질 텐데 내가 볼 수 있으려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나마 어머니 진심 알게 돼서 너무 좋네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 많이 챙겨주신 거 저도 알아요. 용만이 정신 못 차리더라도 꼭 네가 이 집 잘 지켜야 한다. 내 너만 믿을 거야. 용만이만 믿다간 엄한 거한테 돈 다 갖다 바칠라.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하루빨리 캐치하시고 일어나셔야죠. 저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캐치하셔요. 뭐? 얼른 밥 줘라. 배고파. 이 시애미를 굶길 셈이냐? 아주 나를 굶기려고 작정을 했구나. 천하의 꼬연 것. 바로 정신을 놓기도 하셨지만 진심이 아니란 걸 알기에 버틸 수 있었네요. 어머님 병간호를 6년째 하며 지낼 때 딸은 누구를 닮았는지 아주 똘똘이 성장해 주었어요. 아빠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아빠를 잘 따르기도 했고 제 바람대로 구김살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면 모든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6년째 병간호를 하던 밤 길고 긴 잠에서 깨지 못하셨죠. 어머님은 평소에 하셨던 말씀처럼 재산의 반은 제 이름으로, 반은 남편의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참 감사했죠. 아마도 남편을 믿지 못하여 하셨던 걸 알지만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식이 시작되었고 남편의 지인이라고 한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불륜녀들과는 다른 품이 있고 우아한 여성의 느낌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네요. 속상하시겠지만 힘내시고 빨리 슬픔 속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인은 남편과 눈인사를 하고 저에게 저렇게 말을 했죠. 그리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언가 쎄한 느낌은 났지만 그래도 조문원 손님이니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네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님 상속 지분을 보고 화를 냈죠. 네가 조종했냐? 치매 엄마한테 재산의 반을 네 이름으로 하라고 엄마한테 시켰냐고? 아니면 이게 말이 되냐고? 뭐? 당신 밖으로 놔둘 동안 나 6년을 어머님 병수발 들었어. 아니, 시집살이까지 다 합치면 16년이야. 내가 이 정도도 받을 자격 안 돼?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당신 못 믿는데 그 재산 다른 여자한테 띄워줄까봐 나한테 맡기신대, 알아?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걱정하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머니 장례 끝난 지 얼마나 됐니?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 피 섞인 내가 아니라 왜 생판 남인 너한테 지분이 가는 거냐고? 아, 진짜 어이없네. 네가 조종한 것밖에 안 되잖아. 남편은 이런 억지를 써가며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시 포기하라는 각서를 종용했죠.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기에
절대 그럴 순 없었어요. 제 지분이 제 딸에게 가야 되기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남편에게 간다면 정말 얼마 가지 않아 다 다른 여자들에게 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남편을 무시한 채 지냈어요. 남편도 포기했는지 잠잠하더군요. 전 예전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딸이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딸의 수험 생활을 도왔고 제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냈네요. 그런 마음을 딸도 알아줬는지 공부에 큰 재능을 보이기도 했어요. 엄마, 나 오늘도 전교 1등이야. 난 공부가 너무 재밌어. 확확 눈에 띄게 성적이 보이잖아.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너무 좋아. 아휴, 고마워. 엄마는 유빈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도 모자라서 훌륭하게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엄마 인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아빠 때문에 속상하지. 아빠가 엄마 이런 마음을 잘 알아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모든 게 다 완벽하겠어. 안 그래? 그래도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슬프게 생각 말고 나를 보고 버텨. 알겠지? 내가 꼭 엄마 희망이 되어줄게. 속 깊은 딸의 언행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도 남편을 참고 살았던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딸이 수험생이다 보니 오히려 딸에게 집중할 수 있어 남편의 집착은 조금 넣어두었어요. 딸은 무사히 수험 생활을 마치고 원하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자그마치 의대에 합격했답니다. 둘째는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착하게 자라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혼해달라는 소리였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은 지가 옛날이었지만 막상 이혼 통보를 들으니 서럽고 마음이 사무치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 통보를 하는 건지 그동안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병든 시어머니 수발에 북받쳐 올랐어요. 이혼해. 어차피 오래전부터 알았잖아. 이제 유빈이도 대학에 갔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고 싶어. 당신 제정신이야? 유빈이 대학 갈 날만을 기다린 거야 지금? 이혼 통보하려고? 이번엔 누구니?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당신 만나서 지금까지 시부모 모시고 애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이런 나한테 왜 그래? 유성이는 그럼 유성이 아직 학생이야. 한참 사춘기 오면 아빠가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런데도 그러고 싶어? 불쌍하지도 않니? 미안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냥 놔주라 놔줘. 유빈이랑 유성이한테는 내가 알아서 설명할게. 뭐? 네 인생? 그럼 나는 그동안 내 인생 없어서 너희 집에 희생하고 살았는 줄 아니? 진짜 뻔뻔하기도 짝이 없지. 이번엔 어떤 여자야?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었나 보지?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살림을 차리든 나가 살든 이혼은 못해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너희들이 평생 동거인으로 살아봐 어디.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무 말 안 할게. 대신 이혼은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으로 1, 2년 정도 만나다 헤어질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은 오래 갔어요. 간간히 이혼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남편은 빌었지만 절대 해주지 않았네요. 누군가는 저보고 미련하다, 아집 있다, 그냥 놔주고 너 인생 살아라 했지만 이혼 도장은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평생 남편의 동거녀로 살길 바랐거든요. 그렇게 남남으로 지내면서 아이들은 바깥에서 남편을 종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바깥에서 만남은 항상 허용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도 장성하고 딸은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뿌듯했어요.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이 훌륭하니 이걸로 되었다 싶었죠. 그렇게 슬픔을 애써 기쁨으로 포장하고 살고 있을 때 딸아이는 이제 곧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딸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모습을 보니 어려서 키웠던 가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너무 마음이 이상하고 한편으론 너무 좋았습니다. 딸아이의 남편 될 사람은 듬직하고 딸아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딸아이와 말하는 것이 서로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껴 좋았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빈이 남자친구예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유빈이가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유, 그래요? 우리 유빈이 미인인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영광인데. 추운데 얼른 들어와요. 밖에 서 있지 말고. 엄마, 성준 씨 얼마나 다정다감한데 내가 말했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인사는 잘 치렀고 딸은 본격적인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도 2년 정도 했으니 얼른 결혼을 하여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싶다고 말했죠. 사위 될 사람도 의사였거든요. 딸의 결혼을 도우면서 남편도 만났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딸의 상견례 날 서둘러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때 밖에서 남편과 불륜녀가 상견례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지 뭐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뒤따라 들어가 보니 이미 사위 될 사람 부모님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더군요. 딸과 사위는 그날 조금 늦게 도착하여 부모님끼리 만나고 있었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식당을 빠져나오자 멀리서 딸이 걸어오더군요. 그리고 딸도 어처구니 없어 했죠. 엄마, 왜 안 들어가? 안 추워? 아마 어머님, 아버님 와 계실 건데. 난 조금 늦는다고 말씀드렸거든. 아빠 와 있지? 아니, 그게... 네 아빠가 글쎄 같이 사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너무 당황해서 나왔어. 혹시라도 사돈들은 모르실 거 아니야. 안 그래? 아휴, 미안하다. 엄마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네 아빠 진짜 어쩜 좋으니, 유빈아? 뭐? 아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됐어. 엄마, 집에 가자.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릴게. 요즘 별거가 흠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잖아, 안 그래? 그냥 엄마는 그런 줄 알아. 나도 아빠 지금 너무 보기 싫네. 그냥 가자. 딸은 제 손을 이끌고 상견례장을 벗어났습니다. 사위에게는 딸이 급히 배탈이 나서 오던 중에 병원에 갔다고 전하였고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말 이가 부득부득 갈렸어요. 끝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그러는 건지 따져 물었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불륜녀를 데리고 가. 유빈이 오늘 그 모습 보고 바로 뛰쳐나왔어, 알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넌 진짜 구제불능이야. 나이를 처먹나 안 먹나 어쩜 그리 똑같니?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악이야. 그러니까 깔끔히 이혼해줬으면 좋잖아. 그리고 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함부로 불륜녀 취급이야? 너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데. 의사라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해, 감히? 어쨌든 난 혼주석에 내 여자 앉힐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엄마라고 나타나 보던지. 그 여자도
그렇게 하자고 하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한 명이라도 덜 미쳐야지. 하긴 둘 다 미쳤으니 지금 그러고 살고 있겠지만. 남편은 제가 이혼을 안 해준 것이 분하여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저를 골탕 먹인 것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빈아, 그냥 엄마는 결혼식에 참석만 할게. 혹시라도 엄마 아빠 때문에 네가 시어른한테 결혼도 가기 전에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어떡하니? 결혼식 끝나고 아빠랑 단판 지을 거야.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자, 어? 엄마도 너무 속상해. 엄마, 진짜 바보야? 그 혼주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 나 5살 때 입양해줘서 엄마가 나 이렇게 이쁘고 훌륭하게 키워줬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를 그 더러운 불륜녀한테 앉으라고 할 수 있어? 엄마는 그런 말이 쉽게 나와?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살지. 전 딸을 계속 구슬렸어요. 혹여나 딸이 책 잡힐까봐 시어른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네요. 그렇게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지나가고 딸의 결혼식이 되었죠.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솟았지만 딸의 결혼식을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고 혼주석에는 잘난 불륜 남녀 한 쌍이 앉아 있었죠. 이가 갈렸어요. 그렇게 불륜녀가 엄마 행세를 하고 딸이 입장하는 순간 불륜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나서 입장하는 딸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리고 딸의 손목에 있는 특이한 큰 점 3개를 확인하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목소리가 하객석에 있는 저희에게까지 다 들릴 정도로 말이죠. 아니, 정말 당신 딸이에요? 당신 딸 맞아요? 수연이 아니야? 수연이 맞지? 이제야 찾는구나. 그리고 너무 잘 컸어. 이 말만을 남기고 졸도를 하였어요. 거의 발작 수준으로요.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의무팀이 와서 불륜녀를 실어갔죠. 일단 혼주가 부재 상태긴 하지만 식은 하객들도 있으니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간단히 인사만을 한 채 제 딸과 사이는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의무팀에 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러 갔죠. 그리고 드디어 봤어요. 남편은 그 여자 옆에서 언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손붙잡고 있더군요. 아주 꼴사나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 그 여자더군요.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으로 왔던 여자였습니다. 생각보다 남편과 오래된 사이였네요. 정말 뻔뻔했죠. 당신이 유빈 아빠랑 사는 그 여자군요. 어떻게 당신 내 딸 혼주석에 앉으려고 해? 미친 거 아니야? 하긴 안 미쳤으면 이러고 살고 있지도 않았지. 이혼 안 해줬다고 시위하는 거야 지금? 그랬다고 한 번뿐인 내 딸 인생을 망치려 들어? 너 내가 가만 안 둬. 당신 딸 김수연 맞아요? 혹시 성육보육원에서 입양했나요? 난 딱 알아볼 수 있었어. 아니, 고마워요. 우리 딸 키워줘서. 뭔 소리야? 내 남편이 그래? 입양했다고? 그래, 우리 유빈이 입양한 딸이지만 한 번도 입양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내 친딸이야. 그런 내 딸 결혼식을 네가 감히 망쳤다고 알아? 너랑 도영만 용서 안 해. 내가 네 병원 문 닫게 해줄 거야. 알겠어? 아유, 제 딸이에요. 유빈이, 아니, 수연이. 사실 제가 낳은 제 친딸이요. 오늘 손목에 점 보고 확신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지. 너무 살기 어려워서 잠깐 맡겼어요, 수연이. 근데 그 사이에 입양 갔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됐죠. 그 길로 전 남편과 이혼하고
딸 하나 찾겠다고 열심히 살았네요. 그러다 유빈 아빠도 만난 거고요. 죄송해요. 제 딸 너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빈이가 그토록 자기가 찾아 헤맨 자기 딸이란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불륜녀가 버린 딸이 제가 입양한 딸이었다니요. 믿기 힘든 말이었네요. 이런 우연도 있다니.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없어. 유빈이가 알면 어떨 것 같아? 너는 나락으로 떨어져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자기 친엄마란 사람이 그동안 자기 버리고 불륜 저지르면서 살아왔다는 거 알게 되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 자업자득이야. 이 나쁜 것들아. 더러운 것들. 와장창 뒤에 부캐가 가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울부짖는 딸이 서 있었어요. 저를 챙기러 데리러 온 딸이 다 듣고 말았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친엄마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 내 친엄마가 저딴 여자일 리 없잖아. 거짓말 치지 마. 아니라고 해. 유빈아. 그게 얼른 나가자. 엄마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상종할 필요도 없어. 좋은 날 웃어야지. 내 딸, 우리 유빈이. 그래, 내 친엄마는 엄마잖아. 저딴 여자일 리 없잖아. 저렇게 더럽고 인간 쓰레기에다가 뻔뻔할 리가 없지. 안 그래? 수연아. 아니 유빈아. 미안하다. 그땐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랬어. 엄마가 금방 너 찾으러 갔어. 아니, 평생 찾았어.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올리지 마. 아빠랑 엄마랑 이혼시키려고 당신이 내 혼수석에 앉고 우리 엄마 골탕 먹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친엄마는 지금 우리 엄마니까 다신 나 찾지 마. 그리고 아빠도 나 볼 생각 마요. 둘 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이제 우리 엄마 내가 챙길 거고 유성이도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제 우리 찾지 마세요. 더러운 사람들. 상종 못할 인간들.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의무실에 있던 꽃병의 물을 상간녀와 남편에게 쏟아 부어 버렸어요. 그리고 꽃으로 사람을 때리지 말라 했지만 물을 부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꽃으로 사정없이 상간녀와 남편을 팼네요. 그렇게 패고 나니 정신이 들더군요. 상간녀는 자기 잘못을 이제서야 알았는지 가만히 맞고만 있었고 남편은 왜 때리냐고 그 와중에도 상간녀를 감쌌고요. 그리고 끝으로 딸은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전 너무 미안해서 오열했어요. 그리고 딸에게 아픈 시련을 준 것 같아 너무 죄스러웠죠.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다 잘못이다. 혹시 마음에 상처 남은 거 아니지? 아니, 상처 남았겠지. 엄마 아빠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야. 엄마가 왜 미안해? 그 더러운 여자가 미안해해야지. 아빠도 똑같아.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나 이제야 속이 후련해. 시어른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솔직히 좀 무서웠어. 가뜩이나 입양했는데 아빠 엄마까지 이혼한 집에 콩가루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엄마가 양보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내심 좋았다? 나 참 나쁘지. 내가 시부모에게 잘 보이기 급급해서 이제 다 말하고 홀가분히 살래. 그리고 엄마는 누가 뭐래도 영원한 내 엄마야, 평생.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복하게 우리만을 위해 살자.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그동안 뭘 위해 살아온 건지 정말 제 자신이 어리석었죠. 딸의 말을 듣고 결심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이혼 상태입니다. 재산은 이미 시어머님이 저에게 남겨준 재산이 많았기에 충분했고요. 불륜녀한테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도 받았죠.
상간녀도 딸아이를 만나고 싶었는지 남편과 정리를 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딸아이는 상간녀와 만나주지 않고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말이죠. 길고도 질긴 인연, 딸 덕분에 청산하게 됐네요. 애초에 이게 맞는 것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놓지 못하였는지 참 가끔 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딸의 이야기를 듣고도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시댁어른들과 사위를 보면 한편으론 가슴이 놓이기도 하고요. 그 불륜녀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아마 자식의 외면 아닐까 합니다. 남편도 자식에게만큼은 끔찍했지만 아들 또한 이 얘기를 듣고 아빠랑 더 이상 만나지 않네요. 언젠간 돌아오리라 믿었지만 이 믿음이 어리석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죠. 지금은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딸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낳은 손주 녀석들을 보는 맛에 행복하게 살고 있죠. 사연을 읽다가 제 사연 또한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아서 생각난 김에 써보았는데 재밌으셨나요? 추운 겨울 옷 따뜻이 입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지만 끝내 헤어지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돼서 많이 놀란 것도 있지만 현재 보게 된 모습이 진짜라는 게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자친구의 행동이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저를 사랑한다곤 했지만 느끼는 감정은 평소와 좀 달랐어요. 2년을 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만 봐도 어떤 기분 상태인지 대충은 알 수 있었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저와 헤어지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행동하던 남자친구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인턴 생활을 하면서부터 차갑게 변했고 예전과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자 제가 예민해진 것뿐이라면서 대충 둘러대길래 모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자친구와 저녁에 약속을 잡아 카페에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나한테 계속 쌀쌀맞게 대하고 나 서운해. 인턴 생활하면서부터 그러는 거 알아? 병원 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 나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좀 그래.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쉬운 줄 알아? 인턴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돼.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나를 조금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설마 내가 인턴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면 떠나갈까봐 그러는 거야? 나는 오히려 네가 결혼 얘기 나오면서부터 조급해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불편해. 내가 놓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충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어? 내가 봤을 때 너는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아. 사회생활은 쉬운 게 아니야. 특히 내일은 생명에 걸린 문제라 더 신중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 너는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하니까 내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결혼은 현실이고 너도 곧 졸업이니까 일자리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설마 내가 정식 의사가 되면 평생 내 옆에 붙어서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 나는 노력도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그리고 우리 아직 상견례도 안 했잖아. 양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하지 않겠어? 하나하나 천천히 밟아나가면 되니까 일단 내 사정 좀 봐줘. 요즘 병원에서 눈칫밥 먹느라고 아주 죽을 맛이야. 남들이 보면 곧 의사가 될 너한테 빌붙어서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인 줄 알겠네.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나도 일할 만큼 일하고 용돈 받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까지 너한테 빌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데이트하면서 더치페이하고 비용도 내가 훨씬 많이 지출했잖아. 그동안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놀고 먹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봐왔길래 그런 말을 해? 너는 나랑 결혼이 하고 싶긴 한 거야? 결혼이 하고 싶으니까 너랑 지금까지 같이 만나왔던 거 아니겠어? 그냥 데이트만 하고 아쉬워서 만날 거였으면 진작 헤어졌지. 그날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에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게 되자 처음 느꼈던 감정들과는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만 결혼에 목매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자존심도 상했고,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느끼고 있는 안 좋은 감정들 때문에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전 같지도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턴 생활이 많이 힘들다는 건 저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동안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남자친구를 도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마움은 모르고 저에게 빌부터 살려고 결혼하는 거냐는 말을 꺼냈을 땐 너무 놀랐었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네요.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면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서로에게 맞는 사람 찾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며칠간의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하려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니 병원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한간 시간대 나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뒤 기다리는 동안 병원 내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 들려와 방향을 틀어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같은 인턴 동기인지 어떤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문자를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건너편 벤치에 앉아 등을 돌린 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가 나눈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같이 인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함께 겪게 되잖아. 그러면서 정이 들고 서로에 대해 호감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니까. 그래서 너한테 접근하는 건데 모른 척 하는 건 너무한 거지. 아직 양가 집안에 인사도 안 드렸다면서. 그럼 그냥 연애하는 사이 아니야? 상견례까지 해도 헤어지는 사람들 허다한데 뭐가 문제야?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너한테 맞는 사람 골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봐줄 만한 것도 없다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레지던트 생활까지 끝나면 정식 의사인 네가 힘든 인턴 생활을 함께 보낸 레벨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너한테 빨대 꽂으려고 결혼을 재촉하는 그 여자가 좋겠냐? 한 번뿐인 인생,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종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같은 의사면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부면도 많은데 그 여자는 네가 변한 것 같다면서 이해 못해주고 있다며. 나 같으면 바로 헤어졌다. 그런 여자랑 결혼하잖아? 나중엔 집착도 엄청 심하다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너의 뒷배경과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 말처럼 나도 몇 년간 만나오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걔는 내 배우자감으론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 딱히 잘난 것도 없고 데리고 다니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집안이 잘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걔가 입고 있는 것들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대충 알겠더라고. 그냥 대충 가지고 놀다가 버리면 되니까 그게 신경 안 쓰려고. 요즘 내가 좀 귀찮아서 무뚝뚝하게 대했더니 결혼할 생각 없냐면서 엄청 닥달하는데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질려버리더라. 남자는 그런 여자 정말 질색하잖아.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어서 만나주는 거지. 여자로서 느껴지는 매력이 이젠 전혀 없어. 나도 다른 여자로 갈아탈 때가 됐나 보다. 야, 이거 봐라. 내가 며칠 연락 안 하니까 병원 앞에 왔다고 문자 왔다. 더 이상 고집 부렸다간 의사 남친 놓칠까봐 자기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거 봐봐. 남자친구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그동안 결혼 생각도 없었으면서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온몸이 부들거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길래 진동으로 되어 있던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 순간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차피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온 거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었네요. 그렇게 한숨 돌린 뒤 남자친구의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마음 같아선 바로 얼굴에 손을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연기를 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왜 얼굴을 보자는 건데? 나랑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닌가? 나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며칠간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해서 충분히 서로 배려하고 좋게 해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일 끝나고 나랑 같이 저녁 좀 먹으면서 다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녁에 시간 돼?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하고 싶어서. 거의 끝나갈 시간이면 기다릴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전날에 연락을 준 것도 아니라서 이미 선약을 잡아놨거든. 내일 다시 얘기하든지 하자.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그리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올 땐 옷을 꼭 그렇게밖에 못 입어?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너는 옷을 너무 못 입어. 집안이 부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와 결혼할 사람이면 보이는 거라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보기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고 싶을 정도라고. 브랜드 옷 사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너랑 결혼을 하는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니까. 이래서 집안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하나 봐. 남자친구는 저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말 한마디 조심하던 사람이 확 바뀌게 된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등 돌려버린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에 빠져 있는데 때마침 남자친구 옆에 좀 전에 대화하면서 들었던 같은 인턴 동기 여자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앞에서 마음이 변해버린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면 좋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당장은 저를 내치기에는 아깝게 느껴져 곁에만 두려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그날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업무가 끝이 났는지 병원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엔 인턴 동기 여자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차에 함께 올라타길래 저는 급하게 택시에 올라타 무작정 그 차를 뒤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린 차량이 멈춰선 곳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자주 왔던 레스토랑이었는데 자리까지 저와 올 때마다 앉았던 곳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와서 같은 곳에 앉았었는데 다른 여자를 저와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곳에 데리고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당장이라도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참고 또 참으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두고 바람 피우는 현장을 전부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핸드폰 속에 저장까지 해두었죠.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전부 진심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냥 저를 놀이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결국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버렸네요.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결혼 후에 남자친구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 저는 아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없었고 어느새 남자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두 남녀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식사가 끝이 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한 곳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끝으로 집으로 들어온 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훔치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셔선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고 제 말을 듣게 된 엄마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가볍게 연애를 한 사이도 아니고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함께 했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인데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엄마는 남자친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빠에게도 알리자 떡잎부터가 잘못된 놈이라면서 그런 놈은 당장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화를 내셨고 부모님께선 상처받은 저를 위로해 주셨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기 위해서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 때 남자친구한테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라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들어가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저에게 눈도 안 마주치던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고 헤어질 생각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뭐? 헤어지자고? 갑자기? 너 다른 남자 생겼냐? 하기야, 너한텐 내가 많이 벅찬 상대이긴 하지. 그래도 그렇지. 나 밥 먹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꼭 해야 돼? 그럼 너는 나랑 결혼까지 계획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야만 했어? 어제 네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어. 나랑 연애하면서 자주 갔던 레스토랑에 여기 인턴 동기 여자랑 같이 갔더라. 그것도 너랑 내가 항상 앉았던 자리에 가서 앉던데? 그것만 본 줄 알아? 호텔까지 가서 둘이 뭐 했어? 당연히 갈 때까지 갔겠지. 내가 너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먼저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우선 아니야?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돼? 네가 어제 그 여자와 함께했던 사진들이야. 쓸데없는 변명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우리 관계 여기서 끝내자. 그 여자가 나보다 얼마나 잘났는진 모르겠지만 나를 놓친 거에 대해선 평생 후회할 거야.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너를 놓친 거에 대해 내가 평생 후회할 거라고?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네가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겠지. 어차피 우리 그냥 단순히 연애하는 사이지 뭐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잖아?
양가 집안 인사드린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해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우리가 부부라도 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냥 너는 내 놀잇감밖엔 안 된 존재야. 심심해서 만나주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라도 한 줄 알았냐? 그래도 그동안 만나던 정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어차피 너랑 상견례를 했어도 밥값 나가는 게 아까워서 여기 7,000원짜리 구내 식당에서 했을 거야. 이런 게 네 집 취향에도 잘 맞잖아? 남자친구가 올려놓은 식권을 보는 순간 먹고 있던 식판을 빼앗아 머리 위로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이 되자 남자친구는 눈을 부라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뺨에 손을 올리려던 순간 식당 안으로 들어온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거침없이 저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자 구내 식당 안에 있던 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관계자분 모두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는 눈앞에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을 했고 제 옆에 서자마자 남자친구의 뺨에 거침없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식당 안에 쫙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남자친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을 더듬으면서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던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까지 있게 감히 내 딸의 얼굴에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어? 고작 인턴 주제에 내 딸을 넘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네. 내가 여기 병원에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누구야? 빨리 대답 안 해? 이 병원장 되시는데 몰라 뵀습니다. 제가 진작에 알아뵀어야 했는데 사진으로만 뵈서 미연이 어머님이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인턴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아주 짧았지. 너까지 게 내 딸을 건드린 것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래도 내 딸이 행복해하고 진심으로 자네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멀리에서 지켜만 봤고 조만간 얼굴 한번 대면하려 했는데 네가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결혼 얘기까지 주고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인턴 주제에 병원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 아, 저기 있네. 거기 피하지 말고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어차피 사람들 전부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됐네. 인턴들이 요즘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시키는 일은 안 배우고 연애질이나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좀 보세요. 내 딸과 결혼을 약속했던 이놈이 전현이랑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두 연놈들을 더 이상 우리 병원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말도 없으신 거 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들이신 것 같네.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내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마. 내 입김이면 다른 병원 생활도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내 앞에 무릎 꿇는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내 딸 눈에서 눈물을 봤는데 어디서 용서를 구해? 정말 몰라 뵀습니다. 알았다면 미연이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가 병원장님 여식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옷도 후질구리하게 입고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고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의 딸처럼 항상 보이길래 저는 전혀 느낌도 오지 않았었다고요. 어머님께서 교육을 워낙 잘 시키셔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납득을 했었겠죠.
저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왔었고, 같이 만나오면서 좋았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어요. 잠깐 삐걱거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가 저에게 꼬리를 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뿐이지, 지금은 완전히 정신 차렸습니다. 병 원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미연이랑 다시 잘 될 수 있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내 딸이 막내딸이라서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아나? 그리고 병원장 딸이라는 말이 떠도는 게 싫어서 내가 병원 경영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그런 말들 귀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나? 그리고 검소하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있는 집안이면 걸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명품으로 치장을 해야 되는 건가? 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게.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엄마는 순간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서 몸이 힘드셨는지 자리에 착석을 했어요. 남자친구와 옆에 있던 인턴 여자는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엄마는 고개를 돌려 버렸고 당장 나가라는 말에 경영진 분들이 남자친구의 사지를 잡고 병원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자 며칠 뒤 남자친구가 병원에 어머니까지 대동해 왔어요. 당신 아들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병원에서 저희 엄마에게 애원을 했지만 이미 저와 엄마는 그놈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는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아유, 저기, 제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넓은 마음으로 제 아들에게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대로 그냥 돌아서기에는 애들이 보낸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둘이 좋아서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인턴 과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쳐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드님 교육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관계 정리를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될 것을, 없으면 아쉬우니까 가지고 놀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병원장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 보였던 행동들이 제 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알게 되니까 많이 아쉽고 속이 타들어가나 봅니다. 저는 제 딸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인성이 바른 사람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적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 아주 풍비박산 나는 걸 수도 없이 봐왔어요. 지금 당장 발등이 떨어진 불만 끄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니 남의 병원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미연아, 내 실수 인정할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잠깐 눈이 어떻게 됐었나 봐.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그만 좀 하지 그래? 어차피 너랑 나랑 이제 끝인 거 몰라?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계속 모른 척해? 너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해서 호텔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그 여자가 어제 저녁에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임신했다더라. 다른 병원에서 인턴 생활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한 번만 봐달라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너도 임신한 거 모르는 거 아니었으면서 나한테 봐달라고? 임신한 그 여자를 버리겠다는 거야? 아줌마도 그 여자가 임신한 거 모르셨나 본데 가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정말 이 말이 사실이냐? 너랑 잠깐 만났던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거야? 그럼 어차피 저 집안과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미리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존심 다 버리고 찾아올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좋은 기회까지 놓친 것도 모자라 대책 없이 임신까지 시킨 거야? 그냥 지우라고 했어요. 어차피 걔도 임신해서 출산까지 해버리면 의사생활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바엔 그냥 애 지우고 각자 인생 가자고 했어요. 지금 임신한 게 대수예요? 눈앞에 병원장 딸인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네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이혼 가정에 하나 있는 딸 의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걔 아버지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집안과 결혼했다간 제 인생은 아예 끝나버린다는 거 모르세요? 정신 나간 놈은 저와 결혼을 하려고 사고쳐서 임신한 여자에게 아이를 지우라는 말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인간이 될 수 없는 쓰레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뒤에서 몰래 듣고 있었는지 임신한 여자가 달려와 그놈의 머리채를 잡더니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 그놈의 어머니는 혈압이 급격하게 올랐는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충격을 상당히 받으셨는지 깨어나지 못하시길래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뇌 대동맥 뇌출혈 판정을 받게 되었고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네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참사였죠. 엄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길 자신의 모든 걸 남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게 결혼할 배우자라 해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대로 항상 튀지 않게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왔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와 만남을 유지해오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니 남자친구 또한 속으로 저를 어떻게 봤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행실들이 여실히 밝혀지게 되었고 만약 제가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미리 말하고 만났었다면 저는 평생 그놈의 겉모습만 봤을 테고 썩어빠진 속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언젠간 다시 다가오겠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그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힘들었던 안 좋은 감정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 모든 걸 보여주지 마시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자신을 위해 적당히 관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면서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어렵게 결혼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3년 만에 남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돼서 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다 보니 점점 불안해졌고 남편과 시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을 겉으로 표현하셨고 시모는 임신이 되지 않는 저에게
결국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시모가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하다 보니 남편도 그런 시모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괜히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에게 탓을 돌려서 저도 너무 서운해서 시댁 식구들의 불만을 받아치자 서로의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상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에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겠니?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 주변에 좋은 여자 많은데 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쟤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키우니? 우리 집안도 형편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살아왔었다. 그런데 쟤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었다며. 그러니 몸이 온전하겠니?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이미 속은 썩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 엄마가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고물상 집안이 웬 말이니? 임신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준 건데 결국 내 말 안 들어서 어떻게 됐니? 이러다 엄마는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겠죠. 저희 둘 다 검사해봤을 때 그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침착하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엄마 죽고 나서야 손주 보여주려고 그러니? 기다리는 것도 한계고 임신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각자 갈 길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신중히 대화해보고 결정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을 본 건 며느리 네가 처음이다. 그게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누구보다 제가 아이를 원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병원에서도 저희 부부처럼 건강상 문제는 없는데 임신이 안 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최대한 따르고 있고 노력 중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니 될 임신도 안 되겠어요. 얘 봐라. 한마디 했다고 지금 얼굴 붉히는 거 봤지? 너 조만간 시애미 잡아먹겠다. 이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아이고 속 터져. 어찌됐든 당신이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왜 우리 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여?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잖아. 지금의 상황들이 당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 당신 나랑 따로 얘기 좀 해.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많이 힘든데 가족들이 저를 죄인처럼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바라보는 시선 또한 너무 불쾌했었죠. 남편은 저보고 당장 일어나라고 하더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한 말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냐면서 가족들 놀라게 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자기를 난감하게 만드냐고 화를 냈어요. 꼭 시댁 식구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대화를 더 이어나가 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몸을 돌렸는데 남편이 자기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정상적일 수 없었는데 대화의 초점도 흐려져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신 내 말 무시해?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임신할지 몰라서 나도 최대한 감정 안 건드리려고 웬만한 건 다 참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나도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당신은 내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봐왔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 가족들 눈치가 그렇게 보여? 원하는 게 이혼이야?
그럼 해줄게.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말 뜻을 못 알아먹겠어?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냥 넘기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이혼하지?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해. 당신 힘든 거 내가 몰라? 옆에서 전부 지켜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잖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 어머님만 힘든 거 아니야. 당사자인 내가 제일 힘들고 지쳐있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야. 우울증이 왔는데도 혹시 아이가 생기기라도 할까봐 약도 안 먹고 있어. 임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임신을 하기 위해 먹기 힘든 음식들을 입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곤욕스러운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이유가 오로지 임신을 하기 위한 내 선택이었어. 그런데 어른이니까 무슨 말을 하던지 이해하고 넘기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 무리야. 남편은 서로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저는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시모가 하는 말들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시모 옆에서 거들었던 남편의 모습이 저에겐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선 제가 아이를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바탕 하고 난 뒤 더는 시댁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만큼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많이 답답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많이 어색해졌고 분위기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안 좋았던 일들을 가슴에 묻어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왔지만 서로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안 좋은 감정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런 생활이 많이 답답했는지 조금씩 노력을 보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부부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간절하게 바란 만큼 저희 부부에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에 성공을 하면서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병원에서는 몸이 많이 약한 만큼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며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잠깐 쉬면서 안정을 취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시모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었다며 시댁으로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한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 시동생이 이어지는 말에 가족 모두 밥을 먹다 체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 형수님 임신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아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었어요? 형수님이 그동안 임신을 못해서 제가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신했으니까 저도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임신을 못했다면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니?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할 결심한 거야? 언제부터 만나길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엄마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중에 이 문제로 괜히 후회하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봐라. 다른 여자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동안 저도 참고 기다려왔던 거예요. 형수님이 결국 임신이 안 되면 저도 그 사람과의 결혼이 힘들어질 테고 엄마가 쓰러지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만큼 제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능력 좋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불임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나중에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 보고 너랑 닮은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둘만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시간 좀 지나봐라. 공허한 마음이 생기게 될 거고 너도 아이를 가지고 싶을 텐데 그때 돼서 이혼하게? 네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불임인데 전문의 의사가 뭔 소용이니? 요즘 애 없이 잘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봤자 고생밖에 더 하겠어요? 살만한 세상도 아닌데 힘든 삶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형수님이 안겨줄 테니 저는 제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 진행할게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막내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자꾸 반대하실 거예요? 너희 엄마가 그동안 마음고생하는 거 못 봤어? 다른 건 몰라도 불임은 절대 안 된다. 아빠도 큰 며느리가 그동안 임신이 안 돼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알면서 불임을 겪고 있는 애를 아내로 들이겠다고? 엄마 아빠 가슴에 네가 대못을 박으려고 작정한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라.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데 왜 다들 반대하는 건데요? 제가 행복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그 사람과 혼인신고라도 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결혼 통보에 가족 모두 상당히 당황했어요. 제가 힘들게 임신했던 걸 옆에서 전부 지켜봐온 시동생이 불임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에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이미 시동생은 결혼을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완강해서 시부모님이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다 말고 시동생의 결혼 통보에 가족들 모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끝낸 뒤 몇 날 며칠 이 문제로 시동생과 얼굴을 붉히면서 심각하게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마음이 바뀔까봐 서둘러 식을 올리기 위해 상당히 빠르게 모든 걸 진행했고 상견례까지 모두 끝이 난 뒤 결혼식장까지 바로 잡았는데 이미 식장은 꽉 차 있는 상태라 몇 달 뒤에나 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힘들게 허락받은 만큼 앞으로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빛을 볼 수 있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저는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온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임신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니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의 장손을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네가 출산을 앞둘 때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장손이 앞으로 커가면서 어떤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텐데 네가 내 손자에게 어떤 삶을 열어줄 수 있을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저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안도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 손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보니 방법은 딱 하나더구나. 우리 손자를 예비 의사 며느리에게 맡기는 거다. 지금 내 말이 어이가 없고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지 않니? 너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손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도 불임이라 더는 기대하기 힘들 텐데 앞으로 잘 커야 하지 않겠니? 네가 사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능력은 안 되잖아.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의사에 그 집안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력이 좋은 집안인데 조기 교육부터가 다르지 않겠니? 나도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낳은 제 아이를 예비동서에게 주라고요? 방금 하신 말들이 납득도 안 되지만 제가 무슨 대리모도 아니고 제 아이를 예비동서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 하려고 산후조리를 어머님 댁에서 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친정에서 몸조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불평만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직업이 좋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줄 아세요? 저 그만 나갈 테니까 제 아이 돌려주세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가만 좀 있어봐라. 우리 집안의 장손을 키우는 문제인데 집안도 안 좋고 돌대가리인 네가 키워서 우리 손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니? 돈이 얼마가 들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너희 집안 자체가 가난한데 손자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 말대로 우리 손자는 예비 며느리가 키우라고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는 불임도 아니잖아. 나중에 다시 아이 가지면 되지. 한 번 임신이 되면 2번은 쉽다잖아. 때마침 딱 들어오네. 우리 세아가 이리 좀 앉아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이 아이 앞으로 네가 키워줘라. 얘 친엄마는 너다. 저번에 나랑 단둘이 대화했을 때 아이는 좋아하지만 불임이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라며.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우리 집안의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문의 의사가 되기 위해 네가 밟아온 길을 내 손자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되는 거니. 어려운 건 아니잖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얘기 우리 집안 남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차차 설명하면 되니까 오늘부로 네가 직접 애를 맡아서 키워주면 될 것 같다. 큰 며느리는 불임이 아니라서 또 애를 낳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애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챙겨주마.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당장 제 아이 돌려주세요. 예비동서, 이건 아니잖아. 어머님 말대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건 아니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잖아. 이미 출생신고하면서 내 아이를 등록이 전부 끝난 상태인데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보다 동서가 더 똑똑하니까 잘 알 거 아냐. 불임이라서 아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켜서 서로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생각은 아니지? 내 아이 빨리 돌려줘. 시모의 품에 있던 제 아이를 예비 동서에게 건네주었는데 아이를 받아 안은 동서의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동서가 제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서 옆에선 시모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고 설득을 시키려 하자 좋지 않은 몸을 힘들게 일으켜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리려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시모가 되려 저를 밀어버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하자 아이를 안고 있던 동서가 저에게 다가와 아이를 건네준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제가 시댁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짐들을 챙겨준 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동서와 저를 붙잡고 상당히 불쾌한 시선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친 뒤 아이를 품에 안아 뒷걸음질을 쳤어요. 방금 보인 행동은 내 부탁을 거절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너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불임 주제에 자존심은 남아있다 이거니? 애도 못 가지는 게 내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으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뭘 잘했다고 내 말을 무시해? 너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우리 집안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는 건데 내 부탁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널 왜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불임인 네가 그래도 전문의 의사니까 집안에 재력이 있으니 그걸로 내 손자 제대로 좀 키워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인물로 만들기 위해 너를 받아준 거야. 얼마 전에 너한테 본명이 따로 얘기했었고 내 말을 알아들은 거 아니었어? 예, 당장 그 아이 일 있는 알아. 내 허락 없이 네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불임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에게 예비 형님의 아이를 따로 키우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빼앗는 건 제일 나쁜 짓이거든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예비 형님의 아이를 빼앗아 키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 그건 누구를 위한 행복인 거죠? 저를 위한 행복이에요? 아니면 어머니의 만족을 위한 건가요? 아이가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까요? 이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예비 형님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 가족이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사람이 상식이 있게 행동을 해야죠. 여기가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애를 돌려서 키웁니까? 예비 동서와 시모는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감정 상태까지 올라왔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예비 동서를 밀치더니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시모의 눈빛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갈 거면 제 아이를 놓고 가라면서 난리를 치길래 아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품에 안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모는 안간힘을 쓰면서 제 아이를 뺏으려 하던 순간 예비 동서가 시모의 목덜미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쳐버린 뒤 저를 일으켜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문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이냐고 당황스러워하며 저희를 다시 안으로 밀면서 세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예비 동서는 좀 전에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는 저와 예비 동서가 자기를 밀쳤다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는데 남편한테 친정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시모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는 너무 놀라 경악했고 뒤이어 시동생이 남편의 말에 동조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며 다들 뭘 잘못 먹었는지 정신 나간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냐며 한숨을 내쉬더니 현관문 앞에 있는 세 남자에게 달려들어
당장 나가겠다며 몸을 밀치며 싸웠습니다. 시동생은 예비 동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설득하려는 순간 예비 동서는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이라 저는 움직이기도 힘든 몸 상태에 아이도 겨우 안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시부가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힘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예비 동서는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빠져나와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잠시 뒤 경찰들이 와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면서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와 예비 동서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가 분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더니 저에게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예비 동서가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달려오는 시모를 인정사정 없이 양쪽 어깨를 밀쳐버렸어요. 예비 동서의 밀침에 시모는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려 하더니 양쪽에 있던 시동생과 남편의 팔을 잡아 몸을 일으켜 세웠고 무게중심을 잡지 못해 미끄러진 남편과 시동생은 그대로 넘어지면서 안면을 화분에 부딪혔어요. 시모의 몸무게가 거의 80kg 정도로 무거워서 두 남자가 시모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그대로 안면을 다치게 되었죠. 시모 역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바닥에 있던 작은 화분에 허리를 부딪혔고 두 형제는 이가 우수수 떨어져 충격에 빠졌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예비 동서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와 동서를 지켜주던 경찰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 의도적인 것 같지 않다고 하자 시부는 경찰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시모에게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예비 동서 또한 신체적으로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은 뒤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모가 제 아이를 전문의 의사인 예비 동서에게 안겨줄 생각을 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되뇌어봐도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예비 동서 덕분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어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인간들을 힘들게 끊어낸 만큼 앞으로의 삶을 제 아이와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